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했던 내용이 뭐였나요? 그렇죠.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관리와 관련된 내용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의 구조화와 관련된 내용을 해볼 거예요. 정보의 구조화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우리는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의 내용 요소들을 특성에 맞게 정리하고 배열해서 통일된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정보의 구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보의 구조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자면 다시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정보의 내용 요소들을 정보의 내용 요소들을 특성에 맞게 정리 또는 배열하고 그러면서 통일된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정보의 구조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달할 내용이 많고 핵심 내용 간의 관계가 복잡할수록 정보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기억하거나 더 쉽고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구조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전달할 내용이 많고 그리고 핵심 내용 간의 관계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이 정보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기억하거나 더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 정보의 구조화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다시 전달할 내용이 많고 핵심 내용 간의 관계가 서로 복잡할수록 정보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기억하고 효율적으로 더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보의 구조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구조화가 잘 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화가 그러면 잘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잘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잘 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미 전달이 어려워요. 의미 전달이 어렵고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되셨죠? 다시 해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정보의 구조화가 잘 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미 전달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년, 반, 번호를 차례대로 나열을 해서 우리가 학번을 쓰잖아요. 그죠? 만약에 중학생이니까 중학생은 3년까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4년으로 해볼게요. 그냥 3학년 할까요? 2학년 8반 7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807이라고 우리가 학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 학번을 사용하면 성적을 처리하거나 학교생활 기록부를 작성할 때 이름이 같은, 즉 동명이인 학생의 정보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구조화가 잘 된 예시는요, 우리가 뭘 써주시면 되냐면 학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보의 구조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구조화 과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 파악.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뽑아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송 동아리의 게시판을 꾸미기 위한 동아리 구성원들의 연락망, 조직도, 주간 일정표를 만들어보자 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 우리의 주소, 우리의 이름, 동아리 지원서, 학교 일정 등을 다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정보들이 있구나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필요한 내용 요소들을 뽑아냅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름, 학번, 역할, 주간 일정 등을 뽑아냅니다. 꼭 필요한을 우리는 필수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뽑아낸 내용 요소를 이제 비슷한 것끼리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주소록에는 학번,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조직도는 이제 학번, 이름, 역할에 대해서 써줄 수 있고요. 주간 일정표는요. 학번, 이름, 역할, 주간 일정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 요소끼리 비슷한 것끼리 분류를 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요소 간의 관계를 정리를 해서요. 이 정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도를 이런 식으로 그냥 조직도 이거 있고요.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할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고요. 누구는 이거 회장이고요. 누구는 이렇게 글로 쓰면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조직도 해서 그러면 우리 동아리 중에 동아리 회장이 있구나. 그럼 회장을 맨 위에 쓰자. 그리고 부회장을 이렇게 쓰고 부회장 이름과 학번이랑 이런 거 이렇게 쓰면서 한눈에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각각의 특성에 맞게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관계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보의 구조화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정보 구조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정보 구조화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내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목록형 구조입니다. 목록형 구조.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우선 목록형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록형 구조는 음식의 조리법, 줄 서 있는 사람들, 건물의 층별 안내도, 시간별 일정 목록과 같이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순서대로 나열한 구조입니다. 자, 목록형 구조는 정보들이 연속적으로 이웃에 있죠? 연속적으로 이웃을 해 있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구조화가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관계가 복잡해지면 체계적으로 정보 관리가 어려운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다시 목록형 구조는 무엇이다? 일정 목록과 같이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순서대로 나열한 구조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계층형 구조는 컴퓨터의 폴더 구조, 학급 조직도, 책일 목차, 가계도와 같이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을 수준별로 분류를 하고 한 지점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는 계층적인 관계로 정보의 의미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계층형 구조는 조직의 계층 구조나 사물을 분류해서 세부적인 내용 요소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테이블형 구조를 보겠습니다. 테이블형 구조는 학급 시간표, 용돈 기입장, 아파트 단지 구조, 이름과 전화번호가 정리된 전화번호부와 같이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을 서로 다른 두 기준인 세로줄과 가로줄로 나누어 표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테이블형 구조는 중복되는 내용 요소를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구조화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자, 다음 그래프형 구조입니다. 그래프형 구조는 지하철 노선도, 지도, 별자리, 화학 분자 구조와 같이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 간의 그 상호관계를 선으로 연결해서 정보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단순히 연결한 내용 간의 그 연관성만 나타내지 내용 요소의 순서나 계층의 의미를 표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결선을 화살표로 나타낸다든지 내용 요소의 나타내어서 내용 요소의 방향성을 나타내거나 선의 길이에 따라서 내용 요소 간의 거리를 표현하기도 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빅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자바라 미래 직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미래정보사회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과 같은 컴퓨팅 기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물도 정보를 생산하게 될 것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빅데이터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정보사회에서 매우 중요할 역할을 하게 될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단원까지 끝나게 됐습니다. 벌써 끝났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일단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는 2단원, 소단원 두 번째 내용 복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2단원 총 전체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정보의 구조하였죠. 우리는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보의 내용 요소들을 특성에 맞게 정리하고 배열하여 그 통일된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정보의 구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달할 내용이 많고 핵심 내용 간의 관계가 복잡할수록 정보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기억하거나 더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구조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보의 구조와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을 뽑습니다. 뽑아낸 내용을 이제 분류를 하죠.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구조화가 잘 된다면 누구나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의미 전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번은 학년 반 번호를 차례대로 나열을 해서 구조화한 정보입니다. 학번을 사용하면 성적을 처리하거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작성할 때 이름이 같은 학생의 정보를 구분할 때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화가 잘 된 정보의 예를 학번으로 얘기를 하기로 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정보의 구조화의 종류입니다. 자, 뭐 있었나요? 목록형 구조, 계층형 구조, 테이블형 구조, 그리고 그래프형 구조. 다시 시작. 목록형 구조, 계층형 구조, 테이블형 구조, 그래프형 구조. 자, 목록형은요, 뭐였나요?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순서대로 나열한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목록형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록형 구조는 정보들이 연속적으로 이웃을 있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그리고 빠르게 구조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 내용 요소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계층형 구조입니다. 계층형 구조는 컴퓨터의 폴더 구조, 학급 조직도, 책의 목차, 가계도와 같이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을 수준별로 분류를 하고 한 지점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는 계층적인 관계로 정보의 의미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계층형 구조는 조직의 계층 구조나 사물을 분류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 요소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테이블형 구조입니다. 테이블형 구조는 학급 시간표, 용돈 기입장, 아파트 단지 구조, 이름과 전화번호가 정리된 전화번호부와 같이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을 서로 다른 두 기준인 세로줄과 가로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중복되는 내용 요소를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구조화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그래프형 구조인데요. 그래프형 구조는 지하철 노선도, 지도, 별자리, 화학 분자 구조와 같이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 간의 상호 관계를 선으로 연결을 해서 정보의 의미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프형 구조는 단순히 그 연결한 내용 간의 연관성만 나타내지 그것의 내용의 요소 순서나 계층의 의미를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연결선은 뭐 화살표로 나타내어서 내용 요소의 방향성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선의 길이에 따라서 그 거리를 표현하기도 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정보의 구조화에 관련된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2단원, 그리고 2단원, 소단원 두 번째 자료와 정보의 분석과 관련된 내용 복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